인수격이며 400으로 턱에 걸렸으니 일간의 영역을 살피니 인후합화하고 천간의 병화가 투하여 신약지명이다. 월지는 연지축토와 유축 합금하며 월간과 합세하여 일간을 돕고 일지에서는 식신으로 길을 설하니 주류무체하고 생생불식으로 숨쉬는 청기를 지닌 명조라 하겠다. 이런 명조가 금수운을 만나면 크게 대발할 것인데 화목운을 향하니 뜻을 펼 수가 없겠다. 또한 싫은 것은 일지에서 일간의 기운을 식신으로 설하는데 시지에서 인후합하여 천간의 병화까지 토했으니 일진 부부궁이 불미하고 그래서 시지인 가정궁까지 불미하게 된다. 또한 임수의 부인은 재성인데 천간의 병화와 오중 정화 인중 병화로 삼위가 있으니 여자가 많이 따르는 명조라 하겠다. 더구나 일지를 중심으로 재인합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중 병화와 월지 유중 신금이 병신 합하니 재성과 인성의 암합이라 모친의 재취로 낳은 자식에 해당한다. 월지 유금은 일간의 임묘 목욕제에 있으니 인수 목욕이면 모친은 제가의 명이라 하였다. 임신대운일의 임수는 신약 지명의 길신이라 하겠지만 천간의 임계수가 거듭 있고 시간의 병화를 임병충하니 충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더욱이 천간의 재성을 충극하면 비록 기신이라도 여타의 오행과는 달리 불미한 것이다. 더구나 병화는 지지의 인후합의 중심 오행이니 왕신을 건드려 경로하게 되는 운이라 재성인 부친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사를 자주 하면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분주다사하고 번민이 많은 시기가 된다. 대운지지 신금도 역시 신약한 일간 임수에게는 기운이지만 일지인목과 인신중이 일어나므로 8세가 되는 병신년에 대운과 세운의 신금이 일지를 충하니 일지는 자신의 몸이기도 하므로 탈장과 맹장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된다. 신미대운 10일 중에 신금은 시간의 병화와 병신합수하여 길신을 만드니 크게 길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운지지 미토는 좋더라. 신금을 생하는 여력이 없으므로 절각되어 대기람이 소기람으로 바뀌었고 미토대운에 들어서면 신약한 이밀간에는 관성이라도 부담스러운 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년지와 충 및 중한이 정관의 형충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의 실적이 오르지 않고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다. 실제로 신금의 시기에는 전교에서 1, 2 등을 다투는 수재였으나 정작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에 운이 좋지 않고 충미충으로 흔들리니 원하는 인류대학을 낙방하는 아쉬움을 당했던 것이다. 물론 충미충해도 원국에서 토가 동하지 않았으니 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월지 인수격이며 용신이 인수라 대학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경호대운이 10일의 경금은 신약의 인성으로 길하나 역시 시간의 병화와 병경극으로 충극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초년의 임대운과 조금 다른 점은 내 울로가 가서 저 원국을 극하는 것과 저 원국가 와서나 울로를 극하는 것은 재성일지라도 등급의 차이가 난다. 더욱이 임대운은 천간의 임계수와 함께 병화를 극하니 왕신 경로의 현상이 일어났지만 경금은 신약한 일간 임수를 충극하지 않고 오히려 생하니 기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 시기에 학업이 승승장구하였으며 더구나 육군의 ROTC 장교로 좋은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화대 운이 문제인데 인후아파로 귀신인 재성과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인도 차마 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여자로 인한 곤욕을 치루었던 것이며 오화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다. 기사대운 30일의 기토는 정관이니 신약에는 기신이며 더구나 월간의 희신인 기수와 기계의 극하니 힘든 시기로 판단한다. 그 시기에는 정관이 기신이 되어 희신을 극함으로 직업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대운, 지지의 사화는 원국과의 사유축 삼합금국을 이루게 되니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기토대운에서 원국의 년간 기토와 합세하여 월간의 기수를 기계에 극하여 직업적인 방황과 갈등의 시기를 절묘하게 모면하게 된다. 기토의 시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를 밟는 과정이었는데 번번이 논문이 낙방하여 시리에 빠진 시기였다. 그러나 사대운에 들면서 박사 논문이 패스하여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정식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겸하여 학술 세미나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다. 무진대운 40일의 일간 임수를 무임극하는 시기로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월간의 개수가 무게야파니 일간의 충극은 미약하게 된다. 무게야파로 변하면 기신으로 변해 불길하겠으나 원국에서 기토가 기계극으로 개수를 극하고 무토는 임수와 무임극되니 무게야파로 변하지는 않으며 일간이 무토의 충극을 벗어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하여 그 시기에는 발전도 없으며 탈도 없는 평범한 시기였다. 진토대운에서는 습토라 임수 일간을 거스르지 않고 월지와 진유 합금되니 길신으로 변화되어 학술이 명진 사해를 떨쳤으며 부귀와 복록을 함께 거머쥐는 대기란 시기였다. 정묘대운 50일의 정화는 일간을 정의만목하여 일간의 오행은 변하지 않으나 합으로 나오는 기운이 식상인 목기라 신약한 일간에게는 기신운이다. 또한 월간의 기수와 정계중으로 희신이 부서지고 충의 소용돌이까지 발생하며 겸하여 월주를 천국직 중하니 매우 곤경에 처하는 시기이다. 더구나 묘목은 월지 유금과 묘유충이 일어나니 월지를 충하면 직업과 환경에 의한 변화와 이동이 발생한다. 또한 월지에 있는 해당 육친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불미한 시기이다. 병인대운 60일에도 기신으로 뭉친 대운이라 본 명주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는 연락이 두절되어 알지 못하나 힘들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 아문의 시기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27. 계수가 자월에 태어나 걸록격으로 천간의 재성이나 관사를 용신하지만 투하지 않아 일지사화인 정제를 용신하고 식상인 갑인목을 희신한다. 만일 이 명조에 관살인 토가 년월지에 나타났으면 년월간에 인성이 있으니 관인 상생으로 신왕한 일간을 더욱 신왕케 하여 관운이 불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지사중에 무토 정관이 있으며 일간과 무게합을 이루니 일간은 정관을 기뻐한다. 지지에는 수와 목이 강해 토가 지지에서 본기로 나왔으면 목과 수를 상대하느라 기진맥진했을 텐데 사중 병화의 보호를 받으며 천의 귀인 사화에 암장되었으니 정관이 길하다. 월간 경금부터 시작하여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일지에서 끝나니 생생불식하며 주류무체하고 울로도 을미대 운부터 화운을 만나니 승승장구의 운이다.
19. 무술대운 말민 28세 무인년에 양무토가 희신인 정관으로 일간을 합해 들어오며 인목은 인해안목하고 다시 일지사화를 인사영하니 사중무토가 튀어나와 일간과 합하니 관록을 붙잡게 된다. 이처럼 형이 일어나면 누구나 원국에 암장된 기물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국에서 한 번 형으로 동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형충할 때 암장된 기물이 튀어나온다. 그것을 타간이 합구하면 본인에게는 별 소득이 없으나 이처럼 사중에 병화와 경금과 무토가 튀어나오는데 일간이 계수이므로 무계합으로 무토를 붙잡게 된다. 사중 병화는 년간의 신금이 체감으로 별 무소득이고 경금은 흩어지니 역시 별 소용이 없다. 벌써 대운과 세운의 무토를 일간이 합하니 무계합화되어 용신으로 변하니 기단 관록은 정해졌는데 술대운에는 술토가 기신인 술을 막아 기단 시기로 그 해에 1차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는 29세 김효년으로 대운은 정묘대운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정유대운 중 유대운은 일지사화와 사유합금하여 기신으로 돌변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김효년은 대운과 묘유충하여 사유합을 방해하며 대운인 신하의 정화가 화생토로 관살인 길신 기토를 생하며 세운지지 묘목은 해묘한목하여 기신인 수를 설기하여 길신으로 화하게 한다. 그해 음력 5월인 경우 5월에 원국에서 좌우충하려 하지만 인후합하여 충을 미약하게 만드니 3차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최종의 관문을 넘어서게 된다. 참고로 12운성을 사용하여 천간의 육친의 동태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년간의 신금은 편인으로 조분임을 나타내며 일간 기수에게 해수는 왕지이므로 편인 신금은 왕지에 앉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제왕지에 앉아 권력을 누렸다는 의미이고 또한 신금은 병신합을 이루는데 병화는 인중 병화가 있고 사중 병화가 있어 양합을 하며 신해로 목욕지에 있으니 첩을 거느렸음도 암시하고 있다. 부모를 살피는 것은 편재와 인수를 보는데 인수인 경금은 월간에 나타났으나 정화는 장간에도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월간에 있는 인수를 양친으로 보기도 하니 신왕한 계수를 더욱 왕하게 만들고 길신인 상관 간목을 갑경중하니 부모덕은 약하다고 판단한다. 월지자수는 도화이며 월지자수가 도화나 망신이면 모친이 제취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연월간의 인성이 혼잡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월주에는 금수로 신왕지명에게는 기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년월지의 해자는 비검연좌로 배다른 형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부친이 재혼을 하여 본 명조가 태어난 것이니 전처에 자식이 있을 터이니 이복 형제가 있게 된다. 편재인 부친의 직업을 판단하는 것은 병화의 관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병화의 관성은 수이며 원국에 나타났으므로 수산업이나 주류 술집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친은 배를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주인 것이다. 본 명조의 성격을 분석하려면 먼저 월지를 보아야 한다. 월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인자이며 월지의 비견이 있고 걸록지가 되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주에 식상이 있으므로
무작정 고집을 피우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소통의 능력도 있다. 그리고 상관은 반항성 야당 폭력적인 성향도 있지만 년월간의 인성으로 제어하니 상관패인이 되었으니 순리적인 인격자로 명예와 채동을 중시한다. 또한 월상의 인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최적하며 문학학술 예능 방면에도 조예가 깊으며 일간 계수와는 금수상 정의되니 지혜가 총명하고 준수 영리하며 재능이 많다. 일제에는 정제가 길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천의 귀인이니 예쁜 철을 맞이하고 재성이 용신이니 처의 내조가 크며 명문가의 출신이다. 그런데 일시지가 인사 형사를 맡고 있다. 또한 남명의 시지 상관이 있으면 자식과 떨어져 살거나 처가 출산 시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처는 2번에 걸쳐 유산을 했으며 산액이 있어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부모궁에서 이미 문제를 지녔기에 본인도 역시 그러한 인자를 지니고 있다. 지지에서는 인중병화와 사중병화가 있고 계수는 무게합을 이루는데 인중무토, 사중무토, 해중무토 등으로 암합이 이루어진다. 해수는 원래 임수와 간목만으로 신왕신약의 점수를 내지만 이처럼 암합을 살필 때는 무토를 넣게 된다. 따라서 계수 일간을 지닌 남명은 무토와 암합을 많이 하게 되니 부부궁에 문제가 많은 경향이 있다. 또한 시주에 상관이 있어 남명에서 자식을 의미하는 정관을 파극하는 기신이지만 다행히 상관의 목기는 사화가 흡수하니 상관생제로 정관을 부수는 힘은 미약해져 있다. 그리고 시주의 길신이면 비록 흉성이라 해도 자식덕을 볼 수 있다. 이명조는 상관이 있으나 정관이 나타나지 않아 상관견관의 피해를 비켜갈 수 있으며 앞으로의 대운도 남방화운을 달리니 상관이 생제하니 기락에 작용한다. 참고로 대운의 운행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초년기해대 운구 중에 기토는 편관으로 일간을 정면으로 극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신왕하여 기란 대운이며 갑기합 토로 편관을 완화시키니 무난한 시기이다. 해대운에는 14에서 18세이며 신왕지명을 더욱 신왕하게 만드니 불리한 대운이다. 더하여 일지를 사회 중하니 일지에 있는 재성이 충격을 받게 되니 부친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지의 인목과 인해합목하여 용신의 오행으로 변하니 큰 탈을 없다. 무술대운 19 중무토대운은 19에서 23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시기이다. 무토가 일간과 무게합화하여 용신으로 나타나니 최고의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린다. 24에서 28세인 술토대운에는 규수를 만나 결혼하는데 27세 정중년에는 정화인 재성이 세운 간에서 투출하고 비록 대운지지와는 축수령하지만 해자축 방합 수국을 이루며 사족 합금으로 일지를 합하여 인사형을 풀게 되니 결혼이 성사된다. 더하여 술대운 말민 28세 무인년에는 1차 행정고시에 합격한다. 정유대운 29 중정대운은 비록 일간과 정계중을 하나 길신이고 29세 기묘년에는 역시 편관이 길신이며 원국과 대운이 사유합금하는 것은 묘유충하여 막으며 년지 해수를 해묘한목하니 기란년운으로 3차 행정고시를 합격한다.
음력 5월에는 인화합으로 원국의 월지와 자오충을 피하며 인화화하니 용신의 기운이 강해지니 합격한다. 병신대운 39에는 승승장구하던 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먼저 병신합수하여 기신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신금은 신자합수하여 수극화로 지지용신을 부수며 비겁인 기신을 업고 들어와 인사신 사명을 이루니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된다. 비겁은 재성을 겁탈하니 재산상의 손실 문제나 여성으로 인한 어려움, 부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앞으로 다가오는 남방화운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으며 오복과 수명을 고루 갖춘 인물임에 틀림없다. 본 명조는 일지에 정제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습성으로 근검절약하며 인색한 경향도 있다. 만일 일지에 재성이 있고 일지가 묘지라면 수전노가 되어 남에게 인색하지만 계산은 태지라 무난하게 된다. 재성동주 일주묘지는 개미, 병술, 정축, 기축 등이며 지지에 재성이 암장되어 있고 묘지에 해당된다.